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로 알려진 사이맥스입니다. 일봉 차트부터 잠깐 보실까요? 한 번씩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무슨 테마에 엮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뜰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이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동시에 로봇 테마주인 모양입니다.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이맥스,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이후 노광, 식각, 증착 등의 공정을 거치죠. 이때 각 공정으로 웨이퍼를 이동시켜주고 세팅시켜주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 일부를 우리 사이맥스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바로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세메스나 원익 IPS 등에 납품해서 그들의 반도체 장비와 결합하여 삼성전자로 납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본 영상에서 장비 중 ATM 로봇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거죠? 아, 죄송. 그림이 잘못되었네요. 다시. 요겁니다. 이송된 웨이퍼를 떠서 다른 공정 장비에 넣어주는 이 ATM 로봇이 핵심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로봇은 사이맥스의 기술로 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브룩스라는 회사의 기술인데요. 사이맥스는 현재 이 ATM 로봇의 국산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지능형 의료용 로봇 등도 개발하면서 어쨌든 반도체 장비와 로봇 두 가지 테마의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습니다. 자, 사이맥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실적 차트 보는 것으로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등락이 제법 심한 기업입니다. 가장 최근에 높은 실적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2017년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찍고는 2년간 매출과 이익의 급락이 있었죠.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라는 수주 사업의 특징이 사이클을 탄다는 것인데요. 사이맥스처럼 삼성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소식에도 전혀 향후의 매출을 짐작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예측이 사실은 어려운데 국내 언론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예측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을 맞춘다 하더라도 장비 사이클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년 초 나온 기사인데 이거를 맞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미래 실적 예측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요. 현금 흐름표 보시겠습니다. 2015년, 2017년 비슷하게 튀는 부분 발견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유입되었고요. 이런 유입된 현금은 다시 일부는 유형자산 투자로, 일부는 금융자산 투자로 흘러들어간 모습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둘 다 유상증자였고요. 이런 두 번의 유상증자로 든든한 실탄을 쟁여둔 사이맥스의 자산 구성입니다. 역시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죠? 19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영업으로 현금을 벌어서 금융자산에 쌓아두는 모습이네요. 이제 유상증자 필요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 비율 분석 들어가 봅니다. 우선 성장성입니다.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성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이익의 100% 성장이 우스워 보이고요. 영업이익 1000% 성장도 있네요. 이 기업의 분석에 있어서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실적이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이 실적 성장률 차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입니다. 역시 큰 폭의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ROE 15% 정도로 수렴할 것 같은 차트네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진율은 그나마 안정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율이 12%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겐 더더욱 중요한 비율 분석이죠. 안정성 체크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46%,
차입금 의존도 14%, 유동비율 이로써 흠잡을 데 없는 지표들입니다. 손익자산관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21년 매출 증가율 40%에 운전자산의 증가는 거의 미미합니다. 이 운전자산의 증가율은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죠? 실적 차트와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매출이 급증한 2017년, 2020년 기준으로 그전해 운전자산 변동을 살펴보면 2016년은 재고자산을 필두로 모든 운전자산이 100% 이상 증가했네요. 2019년은 그런데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까지 증가했다면 확실히 유의미한 매출, 이익 예측의 지표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것으로는 확실한 매출 예측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작년 2021년의 운전자산 증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봐서 올해 매출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데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운전자산과 감가상각비의 변동과 이익의 관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2016년, 2017년 영업현금 흐름이 영업이익보다 낮았던 이유는 운전자본 감소가 마이너스인 영향이 큽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 이익 예측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만 잠깐 살펴보자면 좀 특이한 부분이 보이죠? 2015년부터 의미 있는 유형자산 금액이 되면서 감가상각 비율도 말이 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저 2015년에 지금 사이맥스의 본사 공장이죠? 동탄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후 공장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비율 분석 마지막 활동성 체크하겠습니다. 자산 회전율 1.2로서 현재로선 괜찮은 회전율이고요. 현금 회전일수는 41로서 매우 원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의 23%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네요. 유동성은 차고 넘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의 도산 위험을 측정하는 이 지스코어도 4점이 넘어가는 아주 우량한 수치가 나오네요. 자, 대충 이 기업의 특성과 재무 상태는 알았습니다. 이제 가치지표로서 이 기업이 살만한 가격인지 저평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시장 대비, 업중 대비 저평가로 나오네요. PBR은 현재 1.3으로 낮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IT, 하드웨어 업종에선 확연한 저평가입니다. PER 7.8로서 저평가고요. PSR도 저평가인데 이 모든 지표는 사상 최대의 작년 매출과 이익이 기준이라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클을 타는 경기 순환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배당 보겠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상장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시켜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2%뿐이 아니네요. 성장하는 업종의 기업이 2%라도 주는 게 어디냐고 고마워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기업의 절대적 저평가 정도 적정가 산정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 기준의 예스림입니다. 최근 가중평균 ROE 16.6% 기준 적정가 25,000원으로 현재가 대비 43%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지난 ROE 흐름을 봐도 17% 정도의 ROE가 당분간은 지속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하는 DCF 가치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DCF 평가에 적합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2년 연속 잉여연금 흑자는 처음이죠. 2015년, 2016년 150억 원 규모의 대량의 설비 투자는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잉여연금을 거둬들일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자잘한 신규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긴 하겠죠? 어쨌든 현재 200억 정도의 잉여연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사이맥스의 적정가는 35,000원으로 100% 이상의 꽤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진 것으로 나오네요. 로그로 보는 월봉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본 일봉을 월봉으로 바꾸고 2015년 상장 이후로 PBR 밴드의 상단에 부딪히면 하락에 접하면 다시 상승, 비교적 일정한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밴드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네요.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제일 어려운 위치죠? 현재 이 PBR 밴드의 하단에 주가가 있다면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잉여연금 흐름에서 살펴봤듯이 설비 투자 이후 구조적으로 현금 생산 능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향후 ATM 로봇 등의 내재화로 보다 큰 원가 절감과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로봇산업 투자 드라이브 등의 대외 조건 속에서 지속 주목해야 할 가치는 있는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사이맥스였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